안녕하세요. 버블아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913년에 설립이 됐다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찌 보면 거의 금융역사상 가장 굵직한 궤적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굴곡 있는 사건들이 거의 데이터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 이후로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준거 기준이라고 하죠. 이걸 새로운 데이터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사이클링 되니까, 어차피 돈은 돌고 돈다라는 말처럼 금융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제반 금융시장에서의 굵직한 사건들이 또다시 오늘날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FOMC, 미국 연준을 말하죠. 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그 역할론에서는 가장 미국 경제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있는 이 금리의 마법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세계를 재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렇게 미국 금융사에서 금리로 금융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후덜덜이라는 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극도의 밀당을 통해서 가장 궁극의 시장,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주식시장의 끝판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미국 연준이라 할 수가 있겠죠. 유럽이 최근에 이게 너무 비기 싫어서, 일종의 무한 질투심이라 할까? 그냥 바로 오버페이스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냥 미국과 금리 수순에서 빠이빠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프랑스 카그 40지수가 바닥으로 처박히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유럽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이게 됐는데, 유럽연합 EU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들은 거의 날아가는 수준으로 경제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유럽 금융시장은 엄청난 위기감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이 이 와중에도 승승장구 금융시장을 들어올린 이유, 바로 100년간의 금융계적에서 뼈아픈 실수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나비날개짓이 금리 인하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너무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후보 대통령 때, 그러니까 1930년 정도 미국 경제가 극도의 침체기를 보이자 당시 미 연준 의장으로 앉아 있었던 에클스가 경기 부양 목적으로 바로 금리를 찍어 눌렀습니다. 인하 정책을 시도했는데 이게 그냥 바로바로 역풍 맞으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 거의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계속해서 맞게 되는 경제 대파멸의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 대공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미 연준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공포. 이런 기저의 공포가 쫙 깔려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경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 인사들은 타이트한 노동, 고물가 유지 시 추가 인상하겠다, 폭탄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잽잽 날리다가 카운터 펀치로 들어가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대는 알리의 전성시대 같은 어라운드 금융 서스펜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게다가 금융시장인 제롬 파월은 늘 애매한, 경제수장이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빠져나가니까 말 다 했죠. 멀고도 긴 여정, 무슨 영화 호빗 끝없는 여정이 생각나는 듯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등등등. 이건 무슨 대서사시 고도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미 연준은 상당히 문학 수준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변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동물적인 반응하지 않고 최대한 고상하게 인문학적인 반응을 하겠다는 건 절대로 인하하지 않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스탠스 보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게 거의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거라. 미국 3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S&P 500 시장에서 기술주가 팝업이 되어 있는 증시인데, 전체 6경되는 시장 규모에서 얘네들이 방석 깔고 앉아있는 자리가 거의 2경 가까이 되니까 그 잭팟을 제대로 터트린 거죠. 이게 다
연준의 금리 백업이 실제로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하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의 강약 조절이 되게 무서운 거죠. 지금은 시장이 심리적 기반 위에서 절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쪼였다 풀어놓으면 정말 자기가 쇠풀이 된 줄 알아요. 개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 산책할 때 줄만 살짝 늘려줘도 지가 무슨 쇼생크 탈출한 줄 알고 되게 좋아하잖아. 연준이 이런 금리의 강약 조절,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역할을 지대로 했다는 건데 뭐 부러울 따름이죠. 그래서 코스피 개미들은 서학 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유럽이 이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은 에클스가 미국 경제 대공황을 터뜨린 장본인이었던 그 실수를 그대로 지금 뼈아프게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뼈아픈 실책입니다. 금융이라는 게임에서 완전히 패착에 가까운 작전을 쓴 건데 이건 뭐 아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럽의 대경제공황이 작년부터 이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의 대역습,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대란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폭탄, 이 최초의 내관이 될 거라 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큰 반면에 유럽 쪽 금리가 아마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 극악의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파리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관광객들 절대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냥 아비규환의 상황이 파리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유는 파리 시민들 역시도 물가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체감적인 물가가 거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되면서 이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 올림픽 개최하면 국민적 자부심이 대단했었는데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경제가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올림픽을 기점으로 다시 물가가 고공비행하고 있으니까 파리 시민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럽 경제가 파멸 각으로 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현상은 유럽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금융권을 덮치는 정말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유럽하고 아주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라는 카드 꺼내들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근원물가 지수가 2%대로 내려와 있어서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논평까지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스위스, 캐나다,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어찌 보면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얘기죠.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그러나 한국은행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시 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타의 비용이 배로 증가할 수 있는 가역적인 금리 패턴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1930년대 에클스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 미국 경제 대공황을 초래하고 있었고 지금 유럽에서의 증시 폭락이 결국엔 다시 금리를 리세팅해야 하는 가역적인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어서 한은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중앙정부와 한은의 입장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서로 결정적인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어서 한은의 금리 스탠스는 거의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물가 자체가 안정적인 지표로 하지만 실제 체감도 면에서 역대급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늘 그렇게 보였던 가격표가 단위가 틀려져 있어. 생활 물가 자체가 거의 고역에 가까울 정도로 오르고 있어서 도대체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쉬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물가 부분에서 중심추가 되고 있는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해 1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자칫 금리 인하 버튼 잘못 누르면 다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죠. 이거 유럽 쪽과 같은 비슷한 궤적으로 갔다가는 코스피 밸류업이고 뭐고 그냥 밸류 다이가 될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데 지금 증시가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부동산 쪽에 자극을 주는 분위기로 가는데 당장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 30%로 감면한다는 정책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 분양가, 이거 서민들이 대체로 내 집 갖기 위한 유일한 창구인데 비용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대출로 돌려막기 위한 창구는 열리고, 이건 곧바로 그 비용 증가를 고스란히 내 집 한 채 갖기 위한 사람들에게 죄다 전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대출에서 쏟아낸 부채는 자그마치 2달 동안 9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다시 등장한 부동산 프레임, 벼락거지 키워드, 이렇게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소폭 증가 추세로 가는 건데, 이걸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선 심리 마지노선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거짓 컨셉입니다. 아무것도 수중에 쥐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어느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 이거 되게 울림이 있는 말이죠. 그만큼 부동산 자산 시장에 몰입되어 있는 정도로 여기서 뭔가 인생 쇼부를 보지 못하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는 이상한 공포 심리를 조장하기에는 벼락거지라는 말보다 더 자극적인 거 없을걸요? 영끌족은 화력 붙이는데 땔감으로 사용하기 충분하고, 당연히 갭 투자가 미친 듯이 잃었던 노도강, 돌아온 또 반지의 제왕이 되고 있어. 그러니 니네들 노도강 아파트마저 잡지 못하면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 매수세, 그동안 그렇게 잠잠히 관망하던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 젊은 세대가 되게 혹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같은 또래의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스트레스인 건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이 집, 저 집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 절반의 성공을 넘어서 100% 성공 시대를 연다는 컨셉이 아직도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렇게 부품해진 자산 시장은 75% 정도가 부동산에 몰리게 된 거고, 그게 다 빚으로 쌓아놓은 자산 시장인데, 유럽이 왜 이렇게 증시가 폭락한 줄 아십니까? 독일의 부동산 폭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비교적 젊은 층들이 투자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독일 차는 뭐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엉망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디지털 거의 후달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미래 먹거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냥 그동안 견조했던 산업 구조에서 빨아들였던 자금 죄다 부동산 자산 시장에 때려넣은, 어찌 보면 유럽의 중국과 비슷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유일하게 유럽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고 있죠.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거의 없어서 그냥 날아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GDP 대비 30%가 투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투자 자금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도, 이거 뜯어보면 30% 중 절반이 건설 투자로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이거 중국에 이어 유럽,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죠. 바로바로 들이닥치는 리스크로 분명 작용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온 사방 뽐뿌질, 결국 끌어올리는 배관 파열돼서 온 사방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기를 잡을 순간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결국 미국 FOMC의 결정이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폭발시키고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국의 증시를 세계 중심으로 가져오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상대적으로 대공황이라는 미국의 1930년대 전철을 밟고 있고, 한국이 금리 분위기 유럽과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 지금 온 사방 실체 없는 집값 상승 분위기 잘 걸러내시고 무리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면 골든타임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